오늘 클슈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답답하면 꺼도 되고요. 추우면 그냥 놔둬도 되고.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 의지적인 행위는 언제나 이원적이다. 사물을 둘로 분리하는 이 의지를 초월해서 이원적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발견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 글귀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해 보세요. 이원적인 삶이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근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사람 사는 게 늘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가짜라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하면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공부를 접하지 않고 내가 기존의 지식으로 살고 있다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이상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돼요. 자기도 점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를 아무리 하자고 외쳐도 오히려 이 공부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내가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싶어 하지 이 공부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해보면 과정이 기쁨이고 과정이 충만함이고 과정이 지금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공부인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든지 노동은 늘 불행하게 해요. 돈이 없을 때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을 땐 돈이 있어서 또 불행해요. 그리고 돈이 또 있어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다 우리 주위에서 보여주는데도 뭔지 모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신기루 같은 얘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도처에 부자가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왠지 나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죠?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빨리 직시하고 내 삶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난 늘 불행해요. 지금도 불행하고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쾌락을 즐겨도 불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다다랐어요. 거의 자본주의의 극대화에 다다라 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의 극대화는 뭐냐 하면은 쾌락뿐이에요, 쾌락. 쾌락이 과연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자와 돈도 결국은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마음의 평화, 또 어떤 인류에 대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부 자기의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감각적인 쾌락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 거냐고 얘기해봐도 거기에 뭐 어떤 자기의 가치가 없어요. 가치 수준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단지 부자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억이 지금 상황에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10억이 있으면 자기는 엄청나게 행복할 줄 알았대. 그런데 이제 10억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했겠죠. 10억을 모으려고 없는 사람이. 근데 10억을 모았는데 너무너무 허무하더래요. 자기는 10억을 모으고 이렇게 허무함을 맛볼 줄을 몰랐다는 거지.
10억이 있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는 것 같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10억이 생기는 그날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헛헛하고 허롭고 공허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주체가 안 돼가, 마음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10억을 생겼는데도 자기가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목표를 잡았대. 100억을 향해서. 근데 1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100억이 있어서 행복할까요? 그 여러분들 계속 이런 신기루 같은 목표만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억을 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나의 목표가 10억에 향해서 왔는데 나는 과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럼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원하는 행복은 뭐지? 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아랑곳 없고 다시 바깥을 향해 100억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얻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어요. 1000억이 있다 한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묘하죠. 근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는 이게 마치 진리화가 돼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7, 80년대는 오히려 더 정이 많았고 더 사람들이 웃고 서로 나눠 먹고 이게 인간적인 미가 있었어요. 소박한 미가 있었다니까. 진선미가 그대로 또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아졌는데도 국민 개개인은 뭐 물론하고 나라까지도 부강하고 잘 살아졌는데도 우린 그때보다 훨씬 모든 사람들이 마음 내면으로 느껴지는 감각적인 행복이나 불행은 훨씬 수치가 낮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진짜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그걸 자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은 쾌락에 중독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쾌락에 중독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하게 쾌락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내가 쾌락에 중독돼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쾌락 중독에서 한번 빠져나와 봐야 이것이 쾌락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쾌락 중독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쾌락을 중독이 돼 있는지조차 모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살면 쾌락에 중독된 상태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또 쾌락에 욕망에 중독된 채 죽어요. 그럼 다음에 또 환생이 있다 해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쾌락에 중독돼서 와요. 그러면 이제 쾌락이나 욕망이 더 강하겠죠. 예, 더 강한 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성이고 습관이고 그게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에요. 그 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이에요. 지금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업인 거예요. 업. 그 왜 이쪽으로 이 공부가 이렇게 좋다고 해도 바로 이쪽으로 못 오느냐. 습관적인 업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러면 쾌락에 진짜 저 스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과연 쾌락에 중독돼 있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자세히 한번 보시라. 자기를 집중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다 보인다고 얘기해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집중해서 자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세상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나 뭐 온갖 것을 알고 있는데 진짜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과연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전부 나에 대한 레벨이에요. 레테로예요, 레테로. 네. 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포장하고 있는 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관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 엄마, 내가 누구 아빠, 나는 어떤 학교, 나는 어떤 동창, 나는 어떤 가족의 이거 다 빼고, 그런 무게를 드러내보고, 그 안에 진짜 진실하게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 그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 무게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면 괜찮은데,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거든요. 그 무게를 한번 드러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심플하고 간편한지, 삶이 얼마나 담백한지, 소박한지를 경험 안 해보시면 몰라요. 그런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이 공부하는 것처럼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공부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불선은 막론하고 우리가 외치는 것은 각자 행복하라는 거예요. 각자. 네.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말들을 별로 사람들한테 안 하던가 봐요. 이렇게 괴로운데도 그 말이 안 와닿는다는 게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벌써 서양에서는 19세기에 이런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달리면 얼마나 사람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삶이 엉망이 된다라는 걸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1세기를 달려가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각이 안 돼 있어요. 자각이. 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요.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한번 자세히 봐봐요. 무엇으로 내 내면이 꽉 차 있는지를. 이게 니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원한과 자책으로 내 내면이 완전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원한과 자책으로. 그럼 그 안에는 뭐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폭력, 네, 그죠? 경쟁. 이런 구도 자체가 여러분 내면 안에 모든 풍경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원한과 폭력과 질책, 자책으로 풍경화가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장기가 여러분 뇌가. 근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우리는 평화하지만 평화 이면에는 폭력이에요. 그죠? 폭력과 평화를 같이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어요. 폭력을 배척하고 평화롭기를 바란 그것 말이야말로 지금 이렇게 의지적인 행위, 이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참 아이러니하죠. 폭력적인 글을 썼는데 평화를 운운해요. 네. 폭력적인 말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도처에 일어나는 일, 유튜브에 일어나는 일,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 한번 보세요. 평화를 운운하면서 소재는 전부 폭력을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서 자기는 가장 평화로운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네. 글을 폭력적으로 썼다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폭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글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사람들 안에는 모든 심리 안에 폭력이 완전히 이렇게 꽉 차 있는데도 그 폭력을 그대로 글로, 말로, 행동으로 행사를 하면서 평화를 외친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진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당파 싸움은 끊임없이 유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50년 전에 계엄령 선포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꼭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노벨 문학상을 탔는 거에 딱 맞물려 가지고 그죠? 얼마나 이게 절묘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치 나비 한 마리가 날았을 때 저쪽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50년 전에 계엄령이 지금 이 시기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노벨 문학상에 그죠? 온 전 세계가
칭찬을 하고, 그죠? 찬탄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계엄령 선포를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한테는 내가 계엄령 선포한 지가 없는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나한테 계엄령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네. 사회적으로 돌릴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내면으로 들어와 봐서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계엄령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그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각자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내가 얼마나 원한으로 꽉 차 있는지, 나를 자책하는 걸로 꽉 차 있는지, 나를 폭력하는 걸로 꽉 차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바깥으로 보시면 안 되고. 특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재가 절묘하게 일어났을 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자기 내면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뼛속 깊이. 네. 참 우리가 지금 이게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로서 완성이 되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존재로서 완성이 된다는 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낼 때 그냥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인간답게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간답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동물보다 우리가 더 못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꾸만 인간답게 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네.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이럴 때 우리가 모든 각자가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 뭐 고전을 참고하든 인문학을 참고하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든 이거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자기 민낯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누구 하나가 뭐 바꾼다고 해서 뭐 바깥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 네. 자, 그리고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라는 별개의 두 가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라는 이게 두 개가 가정이 활동하는 한은 이게 이원적이기 때문에 통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안에서도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통합이 안 돼요. 네. 그 통합이 안 된다는 건 그게 뭐예요? 결국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에요. 다른 게 폭력이 아니라. 네. 우리는 통합이 되고 소통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전부 폭력이에요. 네. 우리는 무슨 누구를 때렸어 그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폭력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네.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면으로 들어오면 소통이 안 되고 혼자서 살아간다, 이것도 폭력이에요. 그죠? 네. 누군가가 대화가 안 된다, 이것도 폭력인 거예요.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체로 몸 자체가 가 있는 쪽에 내가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 돼 있다, 그럼 그거 자체가 폭력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치 뭐 어떤 행사를 휘둘러 가지고 누가 때려서 이게 폭력이 아닌 거예요. 왜? 내면의 폭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마치 다들 폭력의 방망이를 하나씩도 아니에요. 10개씩 장착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집단이나 개인이나 국가로서 무엇인가로 되려고 한다든가 또는 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의지인 것입니다. 아까 의지는 이원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되려고 하잖아요.
뭔가가 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기 의지를 쓴다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지. 네. 그래, 이것은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럼 의지를 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어내 봐야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그냥 앉아가지고 머리로 이해하려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네네.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한 그곳에서는 반드시 태폐가 생깁니다. 네. 통합은 사고하는 사람이 이미 관찰하는 사람이 아닐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이 있잖아요. 그것도 두 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내가 나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상으로 있잖아요. 그게 두 개잖아요. 그죠? 이게 깊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나를 관찰하고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나중에는 그 관찰자도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가 되지. 대상이 있고 내가 대상이에요. 관찰하는 내가 있어요. 이게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치 공부를 자기가 난 늘 내가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 대상,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이라는 두 가지의 다른 상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행위는 언제나 이원적입니다. 사고하는 사람과 사고가 일체로 된 상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때에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사고는 사고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투쟁이나 의지의 활동 속에는 항상 태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전부 다 둘로 갈라진 거예요. 이원적인 거예요. 네. 사고하는 사람이 사고를 바꾸려 하고 그 때문에 나의 노력은 무엇인가로 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력 중에는 사실 단 하나의 과정만이 있을 뿐인데도 나는 여전히 두 가지 별개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환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사고하는 사람, 사고, 이것이 두 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사고라면 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만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고하는 자가 따로 없어요. 그냥 사고 자체로 그래서 그 과정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살았을 때 사람이 나라는 게 먼저 위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부 나와 과정을 두 개로 다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어 자체가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 구조상에서 탈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언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한은 이게 정말로 우리가 나라는 거와 아닌 거와 사고와 사고하는 자와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기가 진짜로 어렵거든요. 그 언어에서 벗어났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그 실제의 과정만 지켜봤을 때 그 상태가 여러분 돼야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노력은 언제나 한정된 작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력이나 의지는 전체가 아니에요. 작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전체라면 노력이나 의지는 내가 이렇게 테두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현상적으로 근본적으로 독립하라고 할 때 자꾸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현상적으로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보면 내가 오로지 나 혼자서 해결할 것이 뭔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가, 자기한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집을 떠나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환경적으로 집을 떠나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적인 집을 떠나서는 반드시 이 내면의 몸집이라는 걸 떠나야 돼요. 나라는 이 몸집을 떠나야 돼. 그렇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내 내면의 이 몸집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돼. 내라는 아상이라는 몸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집 안에 있지만 다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이 집이 있은 게 아니잖아요. 길 위에 있었는데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길 위에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다 집에 있대 생각하지. 그죠?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그죠? 지금이라도 이 건물은 무너뜨리면 그냥 다 이게 길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도 행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공간 안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왜 바다를 가거나 넓은 그 평야나 그런 데 갔을 때 왜 마음이 툭 터지는지 아세요? 걸리는 게 없잖아요. 경계가 없잖아요. 도시에서는 내가 아무리 넓게 쓰고 싶어 해도 보이는 것마다 눈에 다 걸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걸린다면 내 경계가 그만큼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야 될 허들이 수천 수백 개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보여지는 허들만 해도 수천 수백 개인데 그걸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내면에서는 전 우주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 허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나 돈 좀 벌고 난 뒤에, 나 편안하고 난 뒤에, 나 좀 나이가 들어서, 한가로울 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냥 제가 왜 보살님들 자꾸 변해야 된다. 엄마가 변해야 된다. 가정에서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엄마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엄마가.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일찍 애들을 독립을 안 시키니까 거의 40, 50대도 엄마가 끼고 있죠. 네. 그럼 만약에 집을 말하자면 분가를 시켰어요. 그래도 또한 엄마가 끼고 있어요. 반찬을 해댄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된다든가, 집안에 모임에 와야 된다든가, 끊임없이 그런 모임을, 요구하고 있잖아, 자식들한테.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구속인지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식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지금 어떻게 돼요? 엄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하고 전부 다 사랑을 지은 게 아니라 원수를 지었어요. 원수를. 지금 현대인들은 아픔이 타인과의 아픔이 제일 클까요? 가족과의 아픔이 제일 클까요? 예, 이게 왜 이래 됐을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애들을 키웠어요. 그죠? 여러분 말대로 하면. 그럼 사랑을 낳아야 되는데 왜 원수를 낳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몇백 배 잘 살아졌는데 환경이 좋으면 몇천 배 환경이 좋아졌는데 왜 옛날에는 자식들이 그냥 부모를 생각하면 그리워하고 군에 갔던 아들이 엄마가 그리워할 때 전부 다 눈물 흘리는데 그죠? 왜 지금 이렇게 잘 살아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을 키웠는데 왜 자식하고 부모가 다 원수가 되었을까요? 뭔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자식들한테 올가미를 씌워놓고 마치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골프를 쳐야 내가 내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예. 자식들하고 무슨 여행을 한번 가야 내가 엄청나게 제대로 이 사회에 공헌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자식을 제대로 내가 독립을 시켰는가? 자식은 자식대로 한 개체로서 제대로
또 사랑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한은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가정폭력이에요. 네. 꼭 막 폭력을 행사해서 폭력이 아니라 여러분 온통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온통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죠. 내가 그 남편하고 진짜 좋아서 여행을 가고 진짜 좋아서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골프를 하고 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골프 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남편하고 골프를 하고 있다. 난 남편하고 결혼기념일에 여행을 갔다. 이거 하고 싶고, 이걸 인스타에 올리고 싶고, 그죠? 이걸로 SNS 하고 싶고, 사실은 이래서 가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걸 누가 강요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이걸 당신은 사랑이 아니야 하면 이게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온통 사랑으로 키웠는데 뭔 스님이 저런 말을 해. 그죠? 난 그래갖고 내가 독박을 많이 썼어요. 미움의 대상이 됐고. 근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민낯을 보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건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이건 누군가가 만약에 그 부분을 건드렸다. 온통 상처로 남고 원한으로 남아요. 또.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 이래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원수가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진짜 역사 이래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사는 시대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올가미 세우지 말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한테 쾌락을 중독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자식들한테 계속 쾌락을 중독시키잖아요. 그죠? 왜 이제 백화점에 갈 때도 여러분 혼자 안 가잖아. 딸 있으면 딸 데리고 가고 아들 있으면 아들 데리고. 그대로 쾌락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애들 유모차 아니지 그거 어디 카트기에 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죠? 쇼핑의 쾌락을 중독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게 그대로 우리 무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좋은지도 몰라요. 맛봤던 사람만 그게 중독이 되는 거지. 그죠? 그 중독이 된 거는 분명히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게 한도 초과되면 분명히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카드가 좋은데 카드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카드가 불이 나면 결국 여러분 발등을 찍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 이 쾌락의 중독이라는 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분명히 올가미를 씌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식을 내 손아귀에 넣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독립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이 나이 드셔가지고 자식하고 같이 사는 부모님들 많죠. 지금 의외로 또 있어요. 요즘 다 뭐 핵가족 하지만 의외로 부모하고 사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도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도 부모를 못 놓고요. 서로 그게 뭐예요? 같이 그 쾌락이라는 중독에 서로가 맞들려 있는 거예요. 서로가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와서 하는 얘기는 같이 사니까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막 이렇게 힘들다. 자식들 건사해야 되니까 힘들다. 이게 자식은 또 나와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사니까 힘들다. 건사를 해야 되니까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져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이라도 분가하면 된다고 나오라고 얘기하면 못 나와요 또. 왜? 벌써 그 쾌락에 중독이 돼 있거든요. 그 맛에 벌써 중독이 돼 있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단맛에.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근데 막상 부모들이 살다가 자식이 분가한다고 하잖아요. 못 나가게 한다니까요, 또. 그죠? 그래서 이게 시어머니들이
친정 어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키워주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 하니까 처음엔 좋잖아요. 근데 키워줘서 나중에 데리고 갈라 해요. 그럼 다 어른들이 못 데리고 가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기회가 없는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애를 안 내줘가지고 부모한테 안 돌려줘가지고 너무너무 이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 왜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있잖아요. 왜 집집마다 그 강아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그죠? 가족이 4명이 있는 집은 여기 보면은 개를 4명 데리고 나와요. 네, 각각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강아지 없이 사는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강아지가 필요할까요?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 뭐 동물 애호 이거 말고, 네. 지금 당장 개는 없을 때 개가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할까요? 내가 훨씬 더 불편해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를 뭐 위해서 뭐 동물 애호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낯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예. 그 뒤에 여러분들이 진짜 개를 사랑하고 예뻐하는 건 맞는데 자기 민낯을 모르고 그걸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면 안 돼요. 개를.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감촉, 그죠? 그 부드러운 감각에 벌써 중독이 된 거예요. 그 개를 통해서 내가 그 부드러운 감각, 사람 안는 거에 그 감각을 벌써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뻐하고 죽으면 두 번 다시 안 키울 것 같죠? 근데 개를 또 사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부모는 돌아가시면 부모를 다시 안 만들잖아요. 돌아올까봐 겁나지. 그죠? 예. 진짜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 예. 여러분들, 저도 개를 잠깐, 오래 안 키워봐서, 잠깐 키워봐서 아는데요. 안았을 때 그 따뜻함, 그 부드러움, 내 품 안에 들어왔을 때의 그 감촉, 그거에 중독되면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하고 교감하면서 관계돼서 이게 안정을 느끼잖아요. 그럼 사람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이가 안 좋아도 분명히 그걸 해소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사지가 그렇게 성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만져줬을 때 그거에 대한 내가 감촉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게 좋은지를. 그래서 그게 생각나지도 않아요. 근데 해본 사람은 때가 되면 그게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중독 이거는 여러분 곳곳에 세세하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산소처럼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디에 중독이 돼가 있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모두 거짓말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를 제대로 모르니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아는데 자기를 제대로 모르니까 온통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예. 다 보이는 거짓말을 여러분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거짓말을 살면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할까요? 본인한테 제일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해요. 그 거짓말을. 그 거짓말에 여러분이 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거든요. 이게 윤회예요. 이게 윤회. 다른 게 윤회가 아니고 이게 윤회거든요. 죽었다 깨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은 거짓말의 온상이에요. 네, 애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벌써 지금 딱 철나면
애들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은, 말하고 유아원 갔을 때. 유아원 갔을 때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애들 나오는 프로그램에 애들이 사회생활 하는 거 여러분 볼 때 경악을 금치 못 하잖아요. 내 집에 있을 때 내 자식은 그냥 애긴 줄만 알았는데, 그죠? 5살, 6살짜리가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길 때 어떻게 하던가요? 그죠? 온통 우리처럼 똑같이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체면치레 다 하고. 예. 그냥 온전히 그 애들도 자기를 그대로 민낯을 안 드러낸다는 거지, 그죠? 부모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남자친구 앞에서, 여자친구 앞에서 애들 하는 거 보면, 네. 그게 우리 DNA에 그대로 다 스며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자체로 그냥 다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얘들도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 다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 가면 그냥 그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거짓말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우리 아들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모범적으로 착하게 잘 컸어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왜 할까요, 거짓말을? 예. 내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죠? 예.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죠? 나만 이익되고, 누군가한테는, 그죠? 그게 결국은 폭력의 온상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예. 그 누구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폭력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폭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이걸 과연 누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동조하지 않으면 폭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네.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해보면 생명은 마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부처님은 그 옛날에도 연기법으로 다 얘기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예. 우리 지금 최첨단의 과학을 걷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비가 날면 저쪽에서는 반대편에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이제 알지만 이걸 진짜 여러분 내면 깊이 뼛속 깊이 새기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알고 있는 거와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바깥으로는 나와 타자가 전부 생명으로 네트워크화 돼 있고, 내 속에는 유련이 온갖 것들로 다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안과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나 이 네트워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외부로 네트워크 돼 있는 거나, 내면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이 일적다 다적일이라는 말이 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 바깥에 그대로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리가 내가 곧 우주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이건 지금 과학적으로 그대로 논문으로도 다 나왔고 그냥 다 펼쳐져 있는 얘기예요. 이걸 뭐 새삼스럽게 이게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내 삶에 내 뇌에 알아새겨서 이게 생활화가 돼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민낯을 봐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집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집에서 떠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나의 민낯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류 문명을 봤을 때도 성자들은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집을 떠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집을 떠났을 때 그 내용이, 질이 어느 정도를 떠났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이게 출가해도 집을 못 떠난 사람 많아요. 그죠? 네. 그냥 몸만 출가했어요. 온통 연결돼 있어요. 네. 진짜 집을 못 떠나요. 네. 진짜 제대로 한번 집을 떠나봐야 돼요. 환경적인 집이나
나에 대한 집이나 완전히 한 번은 떠나봐야 돼. 그런 부분으로 그 인위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 단식을 하신 거고 부처님 같은 6년 고행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단편적인 예로 비유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내 몸을 떠났을 때 진짜 내 욕망이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한번 떠나본 사람과 떠나지 않은 사람은 삶의 그 농도가 달라요. 농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뭐 인문학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한번 봐봐요. 다 죽음의 문턱에 한 번씩 다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 죽음의 문턱에 갔다라는 것은 이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집을. 그죠? 한 번은 떠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왔을 때 그 사람들도 다 터닝 포인트 하면서 도대체 나라는 것이 뭔가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인문학적인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것 또한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을 자기가 잘 소화해서 성화시킨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시기가 무수하게 오는데도 그걸 제대로 잘 성화시키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암 환자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암을 기점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은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살았다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은 사람이 있고 방향을 틀지 않고 더 고약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그럼 소재는 암인데 이게 왜 다를까요? 이렇게. 그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뭔가? 왜 내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습성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졌었길래 암이 있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길래 암이 있었는가? 그럼 암하고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죠? 그러다 보니 찾다 보니 이제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무상하다는 거, 누구나 다 노병사를 겪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벗어나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희한하게 나만은 암을 안 걸려야 되고 나는 안 늙어야 되고 나는 안 죽어야 되고 죽는 사람을 수없이 보는데도 나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자꾸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슴 속으로 이런 말들이나 이런 글들이 파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파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자기 삶으로 이 성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하려면 소재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사회적으로도 다 받쳐주잖아요, 지금. 내가 굳이 소재를 찾지 않아도 사회 현상적으로 곳곳에서 이런 소재를 우리한테 제공하잖아요. 공부할 거리를. 그래서 그럴 때 과연 나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삶에는 이 공부를 해보면 삶에 우리는 엄청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삶에는 의미가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눈 뜨숩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게 온통 여러분들은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사람은 이래야 돼, 살면 이래야 돼, 이런 가치를 보여야 돼. 그런 거 없다니까요. 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여기에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심플하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런 의미나 가치, 옷을 전부 다 벗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볍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지.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너무나 이게 담백해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고통조차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공부 소재로.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 부처님 세계나 지금 세계나 똑같아요. 그 2500년 전의 부처님 세계와 지금 세계는 인드라망으로 다 이렇게 구족돼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 말하면 우리 DNA 안에도 몇억 년 전에 우리 그 DNA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전에 생명이 생겼을 때부터 우리는 그 DNA를 지금까지도 우리는 유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는 80% 이상이 물이라잖아요. 그죠? 그럼 뭐, H2O가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H가 그게 수소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소라는 것은 지구에 물질이 생긴 이래 최고 처음에 먼저 생긴 게 수소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온 전 세계가 지금 수소차 난리잖아요. 무조건 끌어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차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 수소차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천, 수백 년 된 이렇게 좋은 수소차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수소차가 없었는데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좋은 수소차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 옛날 그 DNA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지금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그렇게 다 인드라망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지성이나 지혜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인드라망으로 연결이 돼서 이 사회의 의식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의식 수준이.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옛날보다 더 의식 수준은 후퇴 있잖아요. 저급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 가치 있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의식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각자가 한번 이거를 제대로 자기한테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책이야, 이런 데이터야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책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이 그냥 나와야 돼요. 네. 이런 인드라망으로 내가 모든 것과 연결이 돼 있고 내 안에 폭력성이 이렇게 사회에 펼쳐져 있고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 내 내면의 일이구나. 내 내면의 폭력이구나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너무 심각해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